어깨 관절 아프다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단어는 아마 오십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한 번 다 들어보셨잖아요. 오십견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? 50살에 오는 어깨. 맞아요. 그냥 50살의 어깨란 뜻이에요. 아 진짜요? 한마디로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모든 어깨를 다 오십견이라고 얘기해요. 그 안에만 그래서 병이 한 30가지가 좀 넘습니다. 그게 다 오십견이에요. 네. 근데 그중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어깨 힘줄이 이렇게 팔을 딱 싸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4개의 힘줄이 싸고 있는데요. 일단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힘줄을 탁 열면 여기 관절이 보이지 않습니까? 네네네. 여기는 없지만 요 사이에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여기에 막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관절막 안에 염증이 생겨서 네. 이 염증이 오래 있다 보면 염증 플러스 관절막이 또 좀 두꺼워집니다.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. 관절막이 두꺼워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관절막도 쭉 늘어나야 됩니다. 늘어나야 움직이는데 그게 두꺼워져 있으면 가다가 안 가겠죠. 두꺼워져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팔이 안 움직여, 못 맞아. 올라가. 네. 분명히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런 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유착성 관절낭염이고 그거 하나 더 아래에는 몸에 연관된 질환이 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 당뇨, 갑상선 질환, 네. 폐경, 팔각계도. 네. 이 3가지가 이 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주요 원인입니다. 아니 전혀 아니 연관관계가 정말 매주 폐경은 아니 안 빠질 데가 없네요. 이놈의 폐경은 여자한테 좋은 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야. 승질이 나 죽겠네. 그러니까. 곧 앞둔 저로서는 네. 화가 계속 침입니다.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너무 어깨랑 당뇨랑 폐경 당뇨랑 어깨랑 뭔 상관이- 폐경이랑 셋 다 우리 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어떤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. 근데 하필 어깨가 좀 더 잘 생기는 것뿐이고요. 기저질환을 이해를 못하고 어깨만 자꾸 치료하잖아요. 그럼 아무리 치료가 잘 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.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애초부터 이런 기저질환을 이해를 하고 그걸 같이 치료하는 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.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어깨에서 통증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있습니다. 얼마나 아프길래 통증 그게- 제왕이래. 석회성 건염이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. 석회성 건염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똑같이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유착성 관절낭염을 또 끌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 2가지 병이 같이 오니까 통증은 더블이 되는 거죠. 그렇네요.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통증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는 거의 유일한 질환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. 마지막 병이 오히려 제일 무서운 병이긴 한데요. 아 그래요?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인데 좀 파열 벌써 들으면 좀 무섭잖아요. 이 어깨 힘줄이 이렇게 팔을 딱 싸고 있습니다. 이 4개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. 뭐 하나라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, 네, 뚝 떨어지면 이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. 딱 봐도 딱 떨어졌잖아요. 파열만 만약 딱 생기고 영원히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. 그럼 사실 무서울 거 없습니다. 왜냐하면 파열 하나가 돼도 팔 잘 쓸 수 있습니다. 통증은 있을 망정. 근데 파열을 발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왜 해야 된다고 하냐면 이걸 안 붙여주면 나중에 점점 나머지 힘줄까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. 나중에 다 끊어지면 진짜 팔을 잘 못 써요. 그럼 왜 이렇게 덜렁덜렁해요? 그렇죠. 그리고 무서워. 그때 가서는 또 관절염이 따라와서 또 아파지거든요. 그때 발견하면 늦죠. 근데 더 좀 신기한 거는 우리가 생각한 때 파열이라고 하면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공을 엄청 세게 던진다거나 이런 파열이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신 아주 그냥 주부 생활만 하신 분들도 그냥 오랫동안 팔을 계속 쓰면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파열되기도 합니다. 저는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주부들이 사실 집안일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많이 쓰거든요. 청소, 어깨를 많이 쓰지. 뭐 걸레질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이렇게 맞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쓰는 건데 그쵸.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깨를 조금씩 파열한 조금씩.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. 계속 쓸수록. 여보, 여보가 다 해 그럼. 남자도 회전근개 있어요. 나 이거 진짜 보니까 선생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다가 피곤하면 졸잖아요. 졸지. 근데 서서 이렇게 이거 잡고 졸거든. 근데 그때 많이 하는 자세가
이거 어깨 안 좋을 것 같아. 네, 이거는 어깨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당겨지기 때문에 힘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행동은 맞습니다. 네, 어깨 관절 다음은 위에서부터 내려간 두 번째는 이제 팔꿈치 관절입니다.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팔꿈치 관절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관절 밖에 있는 이 힘줄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. 여기 만져보시고 양쪽 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들 만져지시죠? 네네네네. 안쪽에 하나, 바깥쪽에 하나가 네. 있습니다. 이 뼈에는 되게 특별한 힘줄이 각각 붙습니다.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힘줄이 이렇게 해서 안쪽 그 뾰족한 데 딱 붙고요. 아, 그러네요. 이거를 딱 뒤집어서요. 뒤집어서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올리는 근육은 이렇게 해서 아까 반대편, 네. 요 위쪽에 있는 요 그 뾰족한 데 딱 붙습니다. 오. 그 붙는 힘줄이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게 이걸 내상과염, 외상과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 엘보, 테니스 엘보입니다. 각각 다른 병이에요. 왜 그게 생겼냐면 테니스 중에서는 백핸드가 팔을 이렇게 쓰거든요. 손목을 사실 이렇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쪽 바깥쪽에 힘줄이 오는 거고 골프는 이렇게 칠 때 오른손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빡 네. 때리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잘못 손목을 잘 보면 손목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손목을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이 아픈 겁니다.